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상향을 응원하는 웅덩이 매매법 디벨롭몽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4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금일 상승의 이유는 달러 약세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시는 계속 같은 이유로 움직이고 사실상 횡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형적인 약세장에서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을 살펴보면 미친 듯한 하락으로 공포에 떨어져 나가고 그 이후 버텨낸 용기 있는 개인 투자자들조차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지치는 횡보장에 결국 기다리다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하락도 버티고 지치는 횡보장도 버틸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중간선거 중입니다.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중간선거는 전 세계가 지켜볼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2년차에 진행되며 상하 양원위원 및 공직자 선거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상원과 하원이 누가 되냐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전쟁, 미친 긴축으로 인해 하원 과반은 공화당으로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상원 현황은 어떨까요? 현재 상원은 굉장히 박빙입니다. 누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박빙이죠. 특히 현재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역이 바로 조지아입니다. 이 조지아가 굉장히 박빙인데 이 조지아 상원이 누가 되냐가 상원 과반을 결정할 듯 합니다. 조지아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냐 공화당이 승리하냐에 따라 상원 과반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펜실베니아는 민주당의 우세로 점쳐지고 왼쪽의 조지아가 초박빙인 상황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공화당이 앞선 것으로 예상되며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넘길 것이라 예상되었는데 갑자기 최근 상황을 보니 박빙이 되었습니다. 정말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은 조지아의 승리당을 민주당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갑자기 급등했죠. 이는 민주당의 조지아 승리를 예상한다는 것이고 이는 즉 민주당이 상원 수성을 한다는 것을 선반영한다는 것이죠. 과연 시장의 예측이 맞을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역대 중간선거 이후 기록을 살펴봐야겠죠. 가장 좋았던 상황은 대통령은 민주당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일 때 미국 증시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게 좋은 수익률을 보였죠. 그러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 대통령의 민주당 상원을 생각해봐도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선거 후 2년 동안 말이죠. 지금 핵심은 중간선거 이후 그 이후 2년 동안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2년 동안 평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26.5% 상승했다는 데이터를 볼 수 있고 현재 우리는 바이든이 민주당 대통령이니 평균적으로 상원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31.8% 상승했다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평균이지만 희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1, 2년 안에는 계좌가 양전이 되고 5줄 구간에 돌입해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억지로 희망 회로를 돌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중간선거 후 미국 증시 수익률을 살펴보면 196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번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 3개월 뒤 수익률을 살펴보면 그러니 약 내년 2월의 수익률을 생각해보면 과거 15번 중 11번 상승을 보였고 이 11번 상승은 대체로 강한 상승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 4번의 하락은 아주 소폭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3달 뒤를 바라보는 투자자인가요? 우리는 그 이상 굉장히 멀리 바라보는 투자자입니다. 중간선거 이후 1년 뒤, 그러니 현재로 생각한다면 2023년 11월이 되겠네요. 중간선거 이후 1년 뒤 수익률을 살펴보면 15번 중 15번 모두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두 자릿수 상승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중간선거 직전 마이너스 20% 이상을 달리고 있는 S&P 500이죠. 그러면 과거 중간선거 전에 마이너스를 보였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6번 있었는데 중간선거 이후 3개월 뒤 수익률을 살펴보면 6번 중 5번은 큰 상승을 보였다는 것이고 단 한 번만 아주 소폭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은 너무 짧고 1년 뒤 수익률을 살펴보면 6번 중 6번 모두 상승을 보였고 강한 하락이 있었던 시기인 만큼 6번 모두 두 자릿수 상승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00%와 무조건은 당연히 없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줍줍 타이밍이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도 공유드리면 현재 상황은 연준의 긴축 사이클에 속해 있습니다. 과거 연준의 긴축 사이클에 중간 선거가 합쳐지면
1994년과 2018년 두 번가 겹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3개월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년 2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 최저점을 기록하러 갈 수도 있다.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달 뒤를 바라보는 투자자인가요? 이 두 번 역시 1년 뒤를 살펴보면 두 번 중 두 번 모두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 모두 두 자릿수 상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중간선거 이후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소 내년 2023년 11월에는 높은 확률로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 60년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5번 중 1년 뒤에는 모두 상승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그리고 100%는 없습니다. 과거 15번 중 15번 모두 상승했다고 내년 2023년 11월에도 지금보다 무조건 상승이 있다 라는 무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즉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구간에서 모으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이 너무 줄어들었다면 분명히 계좌가 양전하는 구간이 올 때 평단가가 내려갔으니 계좌가 양전하는 구간이 빠르게 오겠죠? 그때 현금 비중을 늘려두면 되는 겁니다. 저 역시 계좌가 양전하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속 줍줍 중입니다. 그래서 웅덩이 매매법으로 현재 4차 매수타이밍 분할 매수 웅줍 중입니다.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모두 4차 매수 타이밍 31차까지 매수하려 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레버리지는 회복 불가능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는 리먼 브라더스 그 전고점의 몰빵 투자에도 회복됩니다. 실제로 버텨냈고 지금까지 존재해 있습니다. 단순 백테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QLD는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전고점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전고점 QLD는 94달러인데 제 현재 평단가는 60달러입니다. 현재 QLD는 약 40달러쯤에 위치해 있죠. 평단가를 저는 더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 계좌가 회복이 안 될까요? 보수적으로 전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냐면 QLD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85%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 각오를 해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도 버틴다고 이미 각오를 하고 투자하고 있고 이는 작년 상승장에서도 계속 강조드렸었죠. 그리고 1년 동안 약세장을 직접 맞고 있으면서 큰 고통 없이 무난하게 약세장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는 제가 어찌할 부분이 아닙니다. 전 그냥 흘러가는 대로 1년 동안 약세장이 지속되었으니 QLD 77달러의 평단가를 60달러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뚝심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오래 시장에 남아있을 각오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누가 더 빠르게 가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가냐의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 5줄 웅줍으로 버티면서 그 누구보다 오래 가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